일어나라. 이 게으른 놈아. 해가 중천인데 언제까지 처자고 있을 게냐. 날카로운 고함과 함께 옆구리에 묵직한 충격이 전해졌다. 진몽은 거친 숨을 내뱉으며 눈을 떴다. 지하에 들어온 것은 검게 그을린 낡은 천장과 습기 머금은 나무 기둥들이었다. 꿈이었다. 분명 꿈속에서 그는 천마의 목을 베었고 구천의 신선들과 돌을 논했으며 명계의 밑바닥을 기어다니며 망자들의 비급을 훔쳐냈다. 그곳에서의 시간은 무려 10,000년이었다. 수천 번의 죽음과 부활을 반복하며 쌓아올린 투쟁의 역사였다. 그런데 눈을 뜨니 사형 지각에 일그러진 얼굴이 바로 앞에 있었다. 뭐해? 얼른 일어나지 못해? 지각이 다시 발을 치켜들었다. 진몽은 본능적으로 몸을 일으켰다. 그런데 이상했다. 몸이 깃털보다 가벼웠다. 아니, 가볍다 못해 전신을 타고 흐르는 기운이 당장이라도 혈관을 찢고 터져 나갈 것 같았다. 진몽은 자신의 손바닥을 내려다보았다. 25살의 투박하고 굳은 살 박인 손. 10,000년 전, 아니 10년 전 소림사에 처음 입문했을 때의 그 손이었다. 기억은 두 갈래로 나뉘어 머릿속을 헤집었다. 둔재라 무시당하며 말단 무사로 보냈던 비참한 현실의 기억과 꿈속에서 10,000년 동안 쌓아올린 신화 같은 기억이 격렬하게 충돌했다. 사형, 잠깐만요. 제 몸이 무언가 잘못되었습니다. 잘못되긴 뭐가 잘못돼. 매일 처자니 몸에 곰팡이라도 핀 모양이지. 지각이 비웃으며 진몽의 어깨를 거칠게 밀쳤다. 그 순간이었다. 진몽의 단전 깊은 곳, 10,000년의 세월 동안 응축된 거대한 기운의 바다가 요동치기 시작했다. 진몽이 급히 내공을 억누르려 했지만 그것은 이미 인간의 그릇을 넘어선 신의 영역에 가까운 힘이었다. 쾅! 폭발은 진몽의 어깨 끝에서 시작되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거대한 무형의 파동이 좁은 방 안을 휩쓸었다. 견고한 흙벽이 종잇장처럼 찢겨나갔고 두꺼운 대들보가 비명을 지르며 무너져 내렸다. 그아! 발길질을 하려던 지각은 비명조차 온전히 내뱉지 못하고 수십 보 뒤로 날아가 담벼락에 박혔다. 자욱한 먼지가 시야를 가렸다. 소림의 평온한 새벽을 깨뜨린 것은 천둥 소리보다 더 거대한 파괴의 포효였다. 진몽은 멍하니 자신의 손을 보았다. 방금 무엇을 한 것인지 스스로도 믿기지 않았다. 꿈속에서의 힘이 환상이라 치부했던 그 10,000년의 정화가 이 미약한 육신에 고스란히 깃들어 있었다. 미안해요. 사형, 일부러 그런 게 아니에요. 진몽이 지각에게 달려가려 발을 뗐다. 하지만 발바닥이 지면에 닿는 순간 땅이 움푹 패며 다시 한번 거대한 진동이 일었다. 기운이 멈추지 않았다. 통제가 되지 않는 10,000년의 내공이 그의 기경팔맥을 타고 폭주하고 있었다. 무슨 일이냐? 어느 놈이 감히 성지 소림에서 이토록 무례한 소란을 피우느냐? 사방에서 노란 가사를 입은 승려들이 구름처럼 달려왔다. 그 중에서도 태산 같은 기세로 대지를 누르며 나타난 노승이 있었다. 소림의 방장, 무공선사였다. 그는 처참하게 부서진 전각과 벽에 박혀 신음하는 지각을 보며 눈을 부릅떴다. 진몽, 내 놈이 대체 무슨 사소를 부린 것이냐? 진몽은 당황하여 무릎을 꿇으려 했다. 아니, 정확히는 무릎이 땅에 닿기도 전에 지면이 쩍 갈라지며 먼지가 솟구쳤다. 죄송합니다, 방장님. 저도 어찌 된 영문인지 모르겠습니다. 분명 자고 일어났을 뿐인데 단전의 기운이 제 뜻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무공선사는 노성을 터뜨리려다 멈칫했다. 진몽의 몸 주변에서 일렁이는 공기의 왜곡이 예사롭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것은 극기에 이른 고수만이 내뿜는다는 자연의 기운이었다. 그는 천천히 다가와 진몽의 손목을 잡았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기운을 흘려보냈다. 1초, 2초. 무공선사의 안색이 창백하게 변했다. 이어 경악을 넘어 공포 어린 눈빛으로 진몽을 바라보더니 잡고 있던 손목을 비명을 지르듯 놓아버렸다. 이럴 수가. 내 단전에 대체 무엇이 도사리고 있는 것이냐? 방장님.
만년이다. 인간의 육신으로는 감히 담을 수 없는 만년의 내력이 내 단전 안에서 태풍처럼 휘몰아치고 있단 말이다. 대체 이 조화가 어떻게 된 일이냐? 진몽은 마른 침을 삼켰다. 사실대로 말해도 광인 취급을 받을 것이 뻔했지만 이 압도적인 힘 앞에서는 어떤 거짓도 무의미했다. 꿈을 꾸었습니다. 기이한 노승을 만나 꿈속에서 만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천마와 혈전을 벌이고 신선들에게 무공을 전수받았습니다. 그 꿈속에서의 수련이 현실이 되어버린 모양입니다. 무공선사는 정신이 아득해지는 것을 느꼈다. 10년간 재능이라고 눈을 씻고 봐도 없던 말단 제자가 하루아침에 천하를 진동시킬 괴물이 되어 돌아오다니. 하지만 진맥을 통해 확인한 내공의 깊이는 결코 허상이 아니었다. 이 청년은 지금 당장이라도 마음만 먹으면 소림사 1000년의 역사를 가루로 만들 수 있는 재앙 그 자체였다. 진몽, 이는 축복이 아니라 저주다. 내가 이 거대한 힘을 온전히 다스리지 못한다면 너는 무림의 구원자가 아니라 모든 살아있는 것들의 파멸이 될 것이다. 방장의 우려는 틀리지 않았다. 이미 소문은 소림의 담장을 넘어 천하로 퍼져나가고 있었다. 소림의 둔재가 악귀에게 영혼을 팔았다. 만년의 내력을 가진 괴물이 깨어났다. 는 이야기가 정보원들의 은밀한 전음을 타고 무림맹으로 전달되었다. 그날 밤, 진몽은 무너진 방 한 구석에서 고뇌했다. 사방에서 자신을 감시하는 수만 갈래의 시선이 피부를 찔렀다. 자신을 경계하는 무림맹의 자객들, 그리고 평소 형제처럼 지내던 동료들이 내뱉는 두려움 섞인 숨소리까지. 여기 계속 머물 순 없다. 내가 소림에 있으면 이곳은 전쟁터가 될 것이다. 진몽은 결심했다. 그는 방장 무공선사를 찾아가 마지막 작별의 절을 올렸다. 방장님, 소자가 이만 소림을 떠나고자 합니다. 무림맹과 사파의 무리들이 저를 노리고 몰려올 것입니다. 이곳에 더 머무는 것은 은혜를 입은 소림의 칼을 겨누는 것과 같습니다. 무공선사는 비통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제자의 천부적인 기연을 기뻐해줄 여유조차 없을 만큼 진몽이 가진 힘은 너무도 위험했다. 가거라. 하지만 명심하거라. 내 힘은 양날의 검이다. 마음이 흔들리면 그 칼날은 반드시 너를 먼저 베게 될 것이다. 부디 인성을 잃지 말거라. 진몽은 감사의 뜻으로 3번 절을 올리고 어둠을 틈타 소림사를 빠져나왔다. 신법을 펼칠 필요도 없었다. 그저 평범하게 걷는 것 같았으나 한 걸음을 뗄 때마다 수십 장의 거리가 뒤로 밀려나갔다. 공간을 접어달리는 축지법의 극기가 본능적으로 구현되고 있었다. 산을 내려와 도착한 곳은 산 아래의 작은 마을이었다.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음산한 밤, 진몽은 비를 피해 낡은 주막의 문을 열었다. 술 한 병 내어주시오. 구석 자리에 앉은 진몽의 행색은 몹시 초라했다. 그러나 주막 주인은 그가 자리에 앉기도 전에 손을 벌벌 떨며 뒷걸음질 쳤다. 손님, 혹시 소림에서 내려오신 분이오? 그렇소만, 무슨 문제라도 있소? 소문이 파다하오. 소림사의 만년의 내공을 가진 괴물이 나타나 전각을 부수고 하산했다는 말이오. 설마 당신이 그 괴물이오? 주변에서 술을 마시던 무인들이 일제히 숨을 죽이고 진몽을 바라보았다. 진몽이 씁쓸하게 고개를 끄덕이자 주막 안에 있던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며 문 밖으로 앞다투어 도망쳤다. 순식간에 주막은 묘지처럼 고요해졌다. 혼자 남은 진몽이 독주를 들이켰다. 만년을 수련해 얻은 천하제일의 힘, 그 대가가 고작 이런 고립과 멸시라니. 가슴 깊은 곳에서 공허함이 밀려왔다. 그때였다. 달그락. 닫혀있던 주막 문이 다시 열리고 한 사내가 걸어 들어왔다. 화려한 비단 옷차림의 입가에는 여유로운 미소를 띤 30을 갓 넘긴 듯한 미남자였다. 그는 주저없이 진몽의 맞은편 자리에 앉았다. 당신이 소문의 주인공, 진몽입니까? 진몽은 잔을 내려놓으며 차가운 눈빛으로 사내를 훑었다. 누구냐, 너는? 제 이름은 도천검. 무림에서는 흔히 무공도박사라고 부르지요. 무공도박사.
그런 차는 들어본 적 없다. 도천검은 품 안에서 은은한 빛을 발하는 투명한 보조 하나를 꺼내 탁자 위에 놓았다. 보조 안에서는 기이한 보랏빛 기운이 소용돌이치고 있었다. 이것은 전설 속의 기물, 무공 이전 보주입니다. 도박에서 승리한 차가 패자의 내공과 비급을 송두리째 흡수할 수 있게 해주지요. 저는 당신이 가진 그 탐스러운 만년의 내공을 걸고 판을 벌이고 싶어 여기까지 왔습니다. 진몽은 비웃음을 흘렸다. 미친놈이군. 내가 왜 내 평생의 공력을 걸고 도박 따위를 한단 말이냐? 재미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당신은 천하의 공공의 적이 되어갈 곳이 없을 텐데. 내가 제안하는 판도는 무려 순금 10억냥입니다. 이 돈이면 중원 땅 어디든 당신만의 왕국을 세울 수 있지요. 진몽의 눈이 가늘어졌다. 70억냥. 그것은 단순히 큰 돈이 아니라 세상을 움직일 수 있는 권력이었다. 소림을 나와 정처 없이 떠돌아야 하는 그에게는 거부하기 힘든 유혹이었다. 내가 이기면 그 돈을 즉시 내어줄 것인가? 물론입니다. 대신 지게 되면 당신의 그 기괴한 만년 내공은 제 것이 됩니다. 어떻습니까? 해볼 만한 장사 아닙니까? 도천검은 품 안에서 누렇게 빛바랜 종이 한 장을 꺼내 펼쳤다. 그것은 단순한 종이가 아닌 영혼을 묶는 계약서였다. 이곳에 서명만 하시면 됩니다. 진몽은 도천검의 눈을 뚫어지게 응시했다. 탐욕으로 번들거리는 눈빛. 하지만 진몽은 자신 있었다. 만년의 세월 동안 익힌 2000가지 무공이 그의 머릿속에 각인되어 있었다. 어떤 도박이든 질 리가 없었다. 그는 붓을 들어 계약서에 자신의 이름을 거침없이 적어 내려갔다. 서명을 마치자 도천검의 입가가 기괴하게 뒤틀리며 계약서를 소중히 접었다. 진몽은 미처 발견하지 못했다. 계약서 가장 하단에 사람의 피로 적힌 듯한 작은 글귀를 패자는 만년의 내공뿐만 아니라 자신의 목숨까지 바쳐야 한다. 도천검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언제 시작할 셈이냐? 진몽의 물음에 도천검이 주막의 정문을 거칠게 열어젖히며 외쳤다. 지금 이 순간, 바로 여기서 시작합니다. 그의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빗줄기를 뚫고 수백 명의 사람들이 주막 안으로 몰려들었다. 그들은 단순한 구경꾼이 아니었다. 전신에 살기를 띤 무인들과 거액의 판돈을 든 거상들이었다. 그들의 눈에는 광기 어린 기대감이 서려 있었다. 진몽의 심장이 터질 듯 요동쳤다. 이것은 단순한 내기가 아니었다. 만년의 세월을 건 첫 번째 지옥의 향연이 막을 올리고 있었다. 비린 피 냄새와 눅진한 돈 냄새가 뒤섞인 주막은 이미 지옥의 아가리였다. 평범한 주막의 탁자들은 사방벽으로 밀려났고 중앙에는 세월의 때가 타 검게 빛나는 단단한 나무 탁자 하나만이 놓였다. 도천검이 품속에서 상아를 깎아 만든 주사위 3개를 꺼내 탁자 위에 굴렸다. 딸그라, 소름 끼치는 뼈의 마찰음이 고요한 주막 안에 울려 퍼졌다. 규칙은 간단합니다. 주사위 3개를 던져 합이 높은 쪽이 승리합니다. 이미 서명하셨으니 판은 멈출 수 없습니다. 진몽은 마른 침을 삼키며 자리에 앉았다. 맞은편에 앉은 도천검의 눈빛은 굶주린 독사처럼 차갑게 빛나고 있었다. 문 밖을 가득 메운 수백 명의 도박꾼과 무인들이 광기에 젖어 소리를 지르며 은자를 내던졌다. 도천검에게 100만냥을 걸겠소. 나는 저 소림의 괴물에게 50만냥. 순식간에 탁자 위에는 산더미 같은 전권과 은자가 쌓였다. 그 액수는 이미 10억냥을 훌쩍 넘어서고 있었다. 도천검이 만족스러운 듯 입꼬리를 올리며 죽통을 들어 올렸다. 시작하죠. 도천검의 손이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빠르게 움직였다. 죽통 속에서 주사위들이 서로 부딪히며 비명을 질러대. 딸그락, 딸그락. 기괴한 리듬이 진몽의 고막을 자극했다. 자, 숫자를 부르시지요. 진몽이 잠시 망설이다 입을 열었다. 15. 도천검이 천천히 죽통을 들어 올렸다. 주사위 3개가 정확히 5를 가리키고 있었다. 합은 15. 진몽의 눈이 커졌다. 하지만 도천검의 표정은 변함이 없었다.
이번엔 그의 차례였다. 그는 다시 죽통을 흔들더니 짧게 내뱉었다. 18. 공개된 주사위는 6이었다. 만점. 도천검의 승리였다. 첫 판부터 진몽은 패배의 쓴맛을 보았다. 구경꾼들이 환호하며 발을 구르는 소리에 주막 전체가 흔들렸다. 진몽은 당황했다. 운이 나쁜 것인가? 아니면 상대가 귀신의 손을 가진 것인가? 두 번째 판에서도 도천검은 진몽이 흔든 주사위의 합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맞췄다.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판까지 진몽은 단 한 번도 승기를 잡지 못했다. 진몽이라는 자, 소문만 요란한 허풍쟁이 아니냐? 만년 내공이라더니 도박 앞에서는 그냥 머저리로군. 구경꾼들의 조롱이 비수처럼 꽂혔다. 진몽의 이마에 식은 땀이 흘렀다. 만년 동안 꿈속에서 수많은 비극을 익히고 천마와 싸웠지만 이런 비열한 기만술은 겪어본 적이 없었다. 초조함이 극에 달했을 때 진몽은 눈을 감았다. 기억해내자. 꿈속에서의 만년은 결코 무공만을 위한 시간이 아니었다. 기억의 심연을 헤치자 노승이 아닌 다른 형체가 떠올랐다. 검은 옷을 입고 눈 주위가 움푹 팬 기괴한 노인. 그는 꿈속의 공동묘지를 떠돌던 귀신 도박꾼이었다. 그가 낄낄대며 귓가에 속삭이던 말이 들려왔다. 눈으로 보려 하지 마라. 주사위는 소리로 말한다. 구르는 소리, 부딪히는 각도, 공기를 가르는 마찰음이 숫자를 알려주지. 여섯 번째 판. 도천검이 다시 컵을 흔들기 시작했다. 진몽은 온 신경을 귀에 집중했다. 만년 내공으로 극도로 예민해진 청각이 주사위의 미세한 떨림을 포착했다. 나무 탁자 위를 구르는 뼈의 진동이 머릿속에서 숫자로 치환되었다. 6, 5, 4. 합은 15다. 15. 진몽의 확신에 찬 목소리에 도천검의 눈썹이 움찔했다. 컵을 열자 정확히 15가 나타났다. 도천검의 눈에 서늘한 빛이 스쳤다. 하지만 그것은 시작일 뿐이었다. 7번째, 8번째, 9번째 판까지 진몽은 백발백중으로 숫자를 맞췄다. 주변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도천검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10번째 판은 무승부였다. 결과는 5판씩에 대등한 상황. 도천검이 가볍게 박수를 치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대단하군요. 하지만 주사위 놀이는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 판은 방식을 바꾸도록 하죠. 방식을 바꾸다니 무슨 소립니까? 진몽의 물음에 답하듯 주막의 문이 거칠게 열렸다. 빗줄기를 뚫고 하얀 도포를 입은 노인 한 명이 걸어 들어왔다. 그의 등 뒤에는 매서운 기운을 내뿜는 장검 한 자루가 매여 있었다. 노인의 눈빛은 서리발처럼 차가웠고 발걸음마다 바닥이 얼어붙는 듯한 위압감이 느껴졌다. 화산파의 장로, 청운검선이라 하오. 진몽은 경악했다. 정파 중에서도 으뜸으로 꼽히는 화산파의 원로가 어째서 이런 지저분한 도박판에 나타난단 말인가. 마지막 판은 주사위가 아니라 무공 대결입니다. 당신과 청운검선 장로님의 빔으로 승패를 가립니다.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립니까? 그런 조건은 없었잖습니까? 진몽이 소리를 질렀으나 도천검은 여유롭게 계약서를 펼쳐 보였다. 그는 구석진 자리에 적힌 아주 작은 글씨를 가리켰다. 도박의 방식과 종목은 주최자가 임의로 결정할 수 있다. 이건 명백한 사기입니다. 사기가 아니라 계약입니다. 당신은 이미 서명을 마쳤지요. 도천검의 목소리는 차갑기 그지없었다. 청운검선이 앞으로 나섰다. 그의 손에서 뿜어져 나오는 살기가 주막 안의 공기를 얼려버렸다. 진몽이라 했느냐. 소림을 배신하고 괴물이 된 내 놈을 여기서 처단하겠다. 청운검선의 장검이 칼집을 빠져나오며 청아한 소리를 냈다. 화산파의 비기인 낙화유수가 주막 안을 가득 메웠다. 마치 수천 송이의 꽃잎이 흩날리는 듯한 화려하고도 치명적인 검기였다. 진몽은 소림의 기본검을 뽑아들었다. 그리고 꿈속에서 익혔던 1000가지 검법 중 하나인 망자참을 펼쳤다. 그것은 지옥의 망령들이
산자를 끌고 내려갈 때 쓴다는 사악하고도 강력한 검식이었다. 콱콱쾅. 검과 검이 맞부딪힐 때마다 주막의 기둥들이 가루가 되어 흩어졌다. 정운검선의 검은 물처럼 부드러웠으나 진몽의 검은 산처럼 무거웠다. 만년의 내공이 검신을 타고 흐르며 정운검선의 검기를 무참히 짓눌렀다. 1시간이 넘는 혈투 끝에 주막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파괴되었다. 마침내 진몽의 검끝이 정운검선의 목 앞에 멈췄다. 정운검선의 장검은 조각나 바닥에 뒹굴고 있었다. 내가 졌다니. 이토록 어린 놈에게. 정운검선이 무릎을 꿇었다. 그의 눈에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한 절망이 서려 있었다. 도천검이 박수를 치며 다가왔다. 훌륭합니다. 진몽 소엽이 승리했습니다. 이제 화산파의 비기, 화산신검의 무공은 소엽의 것입니다. 진몽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검을 거두려 했다. 하지만 도천검에 이어지는 말은 그의 심장을 얼려버렸다. 하지만 잊으신 게 있군요. 도박의 조건 말입니다. 조건이라니요. 이겼으면 끝난 거 아닙니까? 진 사람은 죽어야 합니다. 계약서 맨 아래를 보십시오. 패자는 목숨도 건다고 되어 있지요. 진몽이 급히 계약서를 다시 살폈다. 도천검이 가리킨 곳에는 정말로 피로 적힌 듯한 작은 글귀가 선명하게 박혀 있었다. 안 됩니다. 목숨까지 앗아갈 생각은 없었습니다. 진몽이 외쳤으나 정운검선은 이미 눈을 감고 있었다. 화산파의 장로로서 도박판에서 패했다는 수치심, 그리고 영혼을 묶는 계약의 힘이 그의 의지를 꺾었다. 괴물에게 죽느니 스스로 결판을 내겠다. 정운검선은 부러진 검의 잔해를 들어 자신의 목을 그었다. 선혈이 분수처럼 솟구쳐 진몽의 얼굴을 적셨다. 정운검선의 육신이 바닥으로 무겁게 쓰러졌다. 진몽은 충격에 휩싸여 제자리에 얼어붙었다. 이럴 수가. 고작 도박 때문에 사람이 죽다니. 하지만 도천검의 눈빛은 더욱 잔인하게 변했다. 그는 시체를 가리키며 명령하듯 말했다. 자, 이제 화산신검의 무공을 완전히 취하십시오. 먹어야 합니다. 뭐라고요? 먹다니. 그게 무슨 미친 소립니까? 무공 이전 보주는 매개체일 뿐입니다. 진정한 무공의 정수는 죽은 자의 심장에 깃든 기운을 직접 섭취해야만 소협의 것이 됩니다. 이것이 이 도박판의 진짜 규칙입니다. 안 먹으면 소협도 계약 위반으로 죽게 됩니다. 주변의 구경꾼들이 광기에 찬 눈으로 외치기 시작했다. 먹어라. 규칙을 지켜라. 먹어서 내 것으로 만들어라. 진몽은 구토가 치밀어 올랐다. 사람을 먹다니. 비록 꿈속에서 지옥을 보았지만 이런 생지옥은 없었다. 하지만 그의 가슴 안에서 계약의 기운이 심장을 조여왔다. 먹지 않으면 당장이라도 숨이 끊어질 것 같은 고통이었다. 진몽은 결국 떨리는 손으로 단검을 들었다. 살기 위해, 죽지 않기 위해 그는 청운검선의 시신 앞에 무릎을 꿇었다. 칼날이 살을 가르는 소리가 들렸고 진몽의 손은 피로 범벅이 되었다. 그는 시신에서 떼어낸 핏덩이를 입에 넣었다. 질긴 육질과 비릿한 피맛이 혀를 마비시켜 싸웁니다. 꿀꺽. 그것이 목구멍을 넘어가는 순간 진몽의 몸속에서 폭발적인 열기가 피어올랐다. 화산파의 맑고 정순한 기운이 연 내공의 바다에 스며들었다. 하지만 동시에 느껴졌다. 정운검선이 죽기 직전에 느꼈던 극심한 증오와 억울함, 그리고 저주가 그의 뇌를 헤집기 시작했다. 으아. 진몽의 눈이 핏빛으로 붉게 물들었다. 머릿속에서는 죽은 자의 환청이 들려왔고 몸 안에서는 정과 사의 기운이 미친 듯이 충돌했다. 도천검이 그 모습을 보며 소름 끼치는 웃음을 터뜨렸다. 이제 시작입니다. 진몽 소협. 당신은 이제 막 인간의 길을 벗어났군요. 진몽이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소림의 제자다운 자비나 망설임은 없었다. 오직 사륙과 무공에 대한 광기만이 소용돌이치고 있었다. 그는 미쳐가고 있었다. 으아. 비명은 주막의 석가래를 찢고 밤 공기를 갈랐다.
진몽은 바닥을 구르며 자신의 가슴을 손톱으로 파헤쳤다. 뜨거웠다. 피를 나눈 형제라도 되는 양 몸속으로 파고든 청운검선의 원한이 혈관을 타고 폭주하고 있었다. 정수내야 할 화산파의 검기가 예리한 칼날이 되어 오장육부를 난도질했다. 울컥 검붉은 선혈이 입술 사이로 터져나왔다. 진정하십시오. 성급하게 삼킨 대가치고는 혹독하군요. 어둠 속에서 도천검이 유령처럼 다가왔다. 진몽은 붉게 충혈된 눈을 치켜뜨며 그를 노려보았다. 전신이 뒤틀리는 고통 속에서도 만년의 내공이 폭발하며 주변의 가구들을 가루로 만들었다. 이게 대체 무슨 짓이냐? 요리입니다. 죽은 자의 기운을 다스리려면 제대로 된 조리법이 필요한 법이지요. 도천검은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품 안에서 낡은 책 한 권을 꺼냈다. 식인요리경. 1000년 전마도 무림의 정점이었던 마교에서 전해 내려왔다는 금단의 비급이었다. 표지에서부터 불쾌한 음기가 흘러나왔다. 무공인의 살점은 살아생전 쌓아온 원한을 머금고 있습니다. 날로 먹으면 그 원기가 몸을 망가뜨리지요. 오직 특별한 요리법만이 그 도끼를 정화하고 순수한 힘만을 남깁니다. 읽으십시오. 죽고 싶지 않다면. 진몽은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떨리는 손으로 책장을 넘겼다. 첫 장부터 소름 끼치는 내용이 가득했다. 무공인의 신체 부위마다 담긴 힘이 다르다는 설명이었다. 심장에는 내공이, 뇌에는 무공의 기억이, 근육에는 그가 익힌 신법의 비결이 깃들어 있었다. 이어진 장에는 조리 방법이 상세히 적혀 있었다. 물에 끓이는 것은 가장 낮은 단계의 정화였고, 불에 굽는 것은 중간, 수증기로 찌는 것이 가장 고차원적인 정화법이었다. 여기에 독초나 영약을 가미하면 무공의 위력을 더욱 승화시킬 수 있다는 소름 돋는 비결이 적혀 있었다. 구역질이 났지만 진몽은 살아야 했다. 도천검은 이미 주막 뒤편에 커다란 가마솥을 걸고 불을 지펴두었다. 진몽은 청운검선의 시신을 끌고 주방으로 향했다. 이미 일부가 훼손된 시신이었으나 요리경의 지시에 따라 칼을 휘둘렀다. 서거, 소리와 함께 심장과 뇌, 그리고 강인한 근육들이 부위별로 나뉘었다. 펄펄 끓는 솥물에 소금을 치고 고기를 넣었다. 기이한 냄새가 진동했다. 그것은 짐승의 고기 냄새와 비슷했으나 무서울 정도로 달콤한 향기를 풍겼다. 무공인의 살은 내공이 응축되어 당분으로 변합니다. 특히 정파 고수일수록 그 맛이 청하고 달콤하지요. 도천검의 설명에 진몽은 헛구역질을 참으며 솥 안을 들여다보았다. 1시간이 지나자 요리가 완성되었다. 진몽은 김이 모락모락 나는 살점을 접시에 담았다. 젓가락을 든 손이 경련하듯 떨렸다. 드십시오. 그래야 비로소 화산신검의 주인이 됩니다. 진몽은 눈을 질끈 감고 한 점을 입에 넣었다. 씹는 순간 부드러운 육질이 혀끝에서 녹아내렸다. 마치 최상급 소고기를 먹는 듯한 착각이 들 정도로 맛은 훌륭했다. 목구멍을 타고 넘어간 고기가 단전에 닿자마자 기적이 일어났다. 내부를 찢어발기던 고통이 사라졌다. 날카롭던 원한의 검기는 온순한 양처럼 길들여져 진몽의 내공과 하나가 되었다. 머릿속에서는 청운검선이 평생을 바쳐 닦아온 화산파의 검법들이 그림처럼 펼쳐졌다. 진몽은 주먹을 꽉 쥐었다. 손끝에서 뿜어져 나오는 검기가 벽을 뚫고 나가 10장 밖의 나무를 두 동강 냈다. 됐다. 이제 내 것이다. 축하합니다. 하지만 마지막 장례가 남았습니다. 영혼을 달래지 못하면 그 힘은 온전히 당신의 피와 살이 되지 못합니다. 도천검은 향과 제문을 내밀었다. 진몽은 주막 뒤편 언덕에 청운검선에 남은 뼈를 묻고 비석을 세웠다. 향을 피우고 제문을 읽으며 삼배를 올렸다. 청운검선이시여, 편히 가소서. 당신의 무공은 제가 헛되이 쓰지 않겠습니다. 순간 차가운 바람이 불어오더니 허공에 청운검선의 영혼이 나타났다. 분노로 일그러졌던 노인의 얼굴이 평온하게 변하더니 고맙다 는 짧은 환청을 남기고 사라졌다.
그제야 화산신검의 모든 정수가 진몽의 영혼에 깊이 각인되었다. 도천검은 만족스러운 듯 5억량의 전권을 건넸다. 약속했던 판돈의 절반이었다. 나머지는 중개 수수료라는 명목으로 그가 챙겼다. 진몽은 반박하지 않았다. 그에게는 돈보다 이 기괴한 성장이 주는 쾌감이 더 컸다. 다음 상대는 누굽니까? 이틀 후 무당파의 장문인이 직접 움직이기로 했습니다. 당신이 청운검선을 죽였다는 소문이 벌써 강호에 퍼졌거든요. 진몽의 눈이 번쩍였다. 장문인. 장로와는 차원이 다른 정점에 서 있는 자다. 긴장감이 전신을 타고 흘렀다. 그날 밤, 진몽은 오랜만에 깊은 잠에 들었다. 하지만 꿈속에서 그는 다시 청운검선을 만났다. 낮에 본 평온한 영혼이 아니었다. 피눈물을 흘리며 목을 부여잡은 귀신이 비명을 지르며 달려들었다. 내 놈이 나를 먹었다. 내 살점을 씹어 삼켰단 말이다. 귀신의 검이 진몽의 어깨를 꿰뚫었다. 비명을 지르며 깨어난 진몽은 식은땀을 흘리며 어깨를 움켜쥐었다. 그런데 이상했다. 꿈이었는데 현실의 어깨에서 피가 배어나오고 있었다. 옷이 찢기고 선명한 검상이 새겨져 있었다. 꿈이 현실이 됐다고? 방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도천검이었다. 그는 문틈으로 보이는 진몽의 상처를 보고는 기괴하게 웃었다. 시작됐군요. 먹은 자의 원한은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당신이 그를 꿈속에서 완전히 죽일 때까지 악몽은 당신의 현실을 갉아먹을 것입니다. 진몽의 눈에 다시 광기가 서렸다. 이제 그는 멈출 수 없었다. 죽이거나 먹히거나 그뿐이었다. 피가 뿜어져 나왔다. 꿈속이었으나 고통은 뼈를 깎는 현실이었다. 진몽은 바닥을 구르며 자신의 어깨를 움켜쥐었다. 눈앞에는 청운검선이 살기를 내뿜으며 서 있었다. 그가 펼치는 화산신검은 낮에 본 것보다 수십 배는 더 매서웠고 그 검 끝에는 억울하게 죽은 자의 원한이 서슬퍼렇게 맺혀 있었다. 진몽은 똑같은 화산신검으로 맞섰으나 원한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속절없이 베어나갔다. 죽여주마. 내 고기를 씹은 악귀 놈아. 노인의 외침과 함께 검강이 진몽의 가슴을 향해 쏟아졌다. 죽음이 코앞에 닥친 순간 저 멀리서 한 줄기 빛이 솟구쳤다. 낮에 정성껏 뼈를 묻고 비석을 세웠던 그 장소였다. 비석에서 뿜어져 나온 은은한 광채가 청운검선의 몸을 감싸자 몰아치던 검기가 거짓말처럼 잦아들었다. 원한이 씻겨 내려간 청운검선의 눈빛이 맑아졌다. 진몽은 기회를 놓치지 않고 화산신검의 마지막 식을 펼쳐 그의 목 앞에 검을 세웠다. 이제 그만하십시오. 당신의 뜻은 제가 이어받겠습니다. 노인은 허탈한 듯 검을 내리며 미소 지었다. 내가 내 무공을 참으로 잘 쓰는구나. 좋다. 잘 부탁한다. 그 말을 끝으로 노인의 형체는 안개처럼 흩어져 사라졌다. 눈을 뜨니 상쾌한 아침 햇살이 창살을 타고 들어왔다. 어깨에 선명했던 검상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몸은 구름 위에 떠 있는 듯 가벼웠다. 진몽은 깨달았다. 망자를 위한 장례가 단순히 예우가 아니라 그들의 힘을 온전히 자신의 피와 살로 만드는 마지막 열쇠임을. 일어나셨습니까? 장례의 효험이 있었나 보군요. 도천검이 김이 모락모락 나는 밥상을 들고 들어왔다. 사람의 고기가 아닌 평범한 곡기로 차려진 상이었다. 진몽은 허겁지겁 밥을 비웠다. 살기 위해 비린 피를 삼키던 어제와는 다른 평범한 인간으로서의 맛이었다. 내일입니다. 무당파의 장문인, 현어진인이 이곳으로 오고 있습니다. 90년의 내공을 지닌 태극권의 달인이라 들었습니다. 그렇지요. 당신의 만년 내공은 깊으나 물을 다루는 경험은 얕습니다. 오늘은 온종일 화산신검을 완벽히 손에 익히십시오. 도천검의 조언에 따라 진몽은 주막 뒤편의 빈터로 나갔다. 검을 잡자마자 화산파의 비기들이 물 흐르듯 터져 나왔다. 낙화유수, 만화방창, 그리고 하늘에서 별이 쏟아지는 듯한 유성추월까지.
24식의 모든 검초가 청운검선이 살아생전 보여준 위력을 아득히 초월하여 대지를 갈랐다. 그날 밤 깊은 잠에 든 진몽 앞에 낯익은 얼굴이 나타났다. 10년 전 꿈속에서 만년의 수련을 이끌어 주었던 스승, 이름 모를 노승이었다. 잘하고 있구나, 진몽아. 스승님, 어찌 이곳에 오셨습니까? 경고하러 왔다. 도박에는 함정이 있다. 도천검은 내 편이 아니다. 그는 너를 이용해 인간의 탈을 쓴 괴물을 만들려 하고 있다. 사람을 먹이고 원한에 물들여 결국은 노승의 말은 끝맺어지지 못했다. 검은 그림자가 노승의 형체를 집어삼켰고 진몽은 식은땀을 흘리며 깨어났다.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졌으나 이미 맺은 피의 계약을 되돌릴 방법은 없었다. 다음 날 산과 같은 위압감을 풍기며 한 노인이 주막에 들어섰다. 무당파 장문인 현어진인이었다. 70대의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현어진인의 눈빛은 깊은 모처럼 끝을 알 수 없었다. 수백 명의 구경꾼이 숨을 죽인 가운데 판돈 20억량이 탁자 위에 쌓였다. 주사위 따위는 필요 없다. 무당의 태극권으로 내 화산신검을 상대하겠다. 지는 쪽은 목숨을 내놓는 것이다. 현어진인의 선언에 진몽이 고개를 끄덕였다. 도천검의 시작 신호와 함께 현어진인의 손바닥이 허공을 갈랐다. 태극장. 부드럽게 밀려오는 듯했으나 그 안에는 바다를 뒤엎을 만한 파괴력이 숨어 있었다. 퍽. 진몽은 방어할 새도 없이 장력을 얻어맞고 뒤로 날아갔다. 땅을 구르며 일어난 진몽이 곧장 검을 뽑았다. 낙화유수. 물처럼 흐르는 검이 현어진인의 전신을 노렸으나 노인은 태극의 원을 그리며 모든 공격을 허공으로 흘려보냈다. 1시간 동안 이어진 혈투 속에서 진몽은 깨달았다. 내공이 아무리 많아도 무당파의 묘리 앞에서는 밑빠진 독에 물붓기였다. 진몽은 승부수를 던졌다. 화산신검의 절초, 유성추월을 연 내공의 위력으로 펼쳤다. 하늘에서 떨어진 거대한 검의 기둥이 대지를 박살냈다. 현어진이는 피를 토하며 쓰러졌고 무당의 장문인이라는 명예는 조각난 장검과 함께 바닥에 뒹굴었다. 졌다. 내 무공은 이미 인간의 경지를 벗어났구나. 현어진이는 도천검이 내민 계약서의 문구를 확인하고는 미련 없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진몽의 발치에 다시 한번 고귀한 정파 고수의 시신이 놓였다. 이제 요리는 일상이 되었다. 진몽은 익숙한 손놀림으로 시신을 손질했다. 장문인의 심장과 뇌를 끓여 삼키자 무당 태극권의 깊은 묘리가 전신을 타고 스며들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다. 원한의 강도가 장로였던 청운검선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거세게 심장을 짓눌렀다. 장례를 치러야 한다. 고통에 몸부림치며 진몽이 장례 도구를 챙기려던 찰나 주막 뒤편에서 기괴한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안개 속에서 현어진인의 영혼이 나타났다. 그런데 그뿐만이 아니었다. 그의 뒤로 도포를 입은 수십 명의 영혼이 줄지어 나타났다. 무당파의 역대 장문인들이었다. 감히 우리 후손의 육신을 먹고 무공을 훔쳤느냐? 천하의 요물을 용서치 않으리라. 수십 명의 장문인이 동시에 펼치는 태극의 장력이 진몽의 영혼을 향해 쏟아졌다. 진몽의 비명이 밤을 찢었다. 쾅! 주막의 석가래가 비명도 지르지 못한 채 가루가 되어 흩날렸다. 밤하늘을 가린 것은 먹구름이 아니라 형체를 갖춘 수십 명의 영혼이 뿜어내는 검푸른 음기였다. 꿈속의 허상이 아니었다. 도박의 대가로 삼킨 장문인의 육신이 불러온 역대 장문인들의 실체화된 원한이었다. 그들은 각기 다른 시대의 무당 태극권을 펼치며 진몽을 압박했다. 수십 개의 보이지 않는 거대한 손바닥이 허공을 짓누르자 대지가 쩍쩍 갈라졌다. 그아! 진몽의 신형이 대포알처럼 튕겨나가 벽을 뚫고 마당으로 처박혔다. 입술을 타고 뜨거운 선혈이 울컥 쏟아졌다. 명치 끝이 타들어가는 고통 속에서도 수십 명의 영혼은 자비 없이 다가왔다. 그들의 발걸음 하나하나에 땅이 울리고 공기가 비명을 질렀다.
정신 차리십시오. 여기서 무너지면 당신의 영혼은 영원히 저들에게 뜯겨 먹힐 것입니다. 파괴된 주막잔의 너머로 도천검의 서늘한 목소리가 들렸다. 진몽은 비틀거리며 일어났다. 사방에서 밀려드는 장력의 파동이 숨통을 조여왔다. 만년의 내공이 단전에서 소용돌이치며 폭주하기 시작했다. 진몽은 본능적으로 깨달았다. 화산의 검기와 무당의 장력을 따로 펼쳐서는 이 수십 명의 귀신을 당해낼 수 없다는 것을. 그는 왼손에 화산의 매서운 파괴력을, 오른손에 무당의 부드러운 유연함을 실었다. 상극의 두 기운이 몸 안에서 충돌하며 뼈와 근육을 지식였다. 진몽은 이를 악물고 만년의 내력으로 그 기운들을 강제로 짓눌러 하나로 융합했다. 화태검권. 화산신검의 날카로운 일격과 무당 태극권의 끝없는 부드러움이 하나로 섞인 기괴하고도 압도적인 무공이 탄생했다. 진몽이 허공을 가르자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의 기운이 태극의 곡선을 그리며 영혼들의 장력을 삼켜버렸다. 그리고는 곧바로 화산의 검기로 변해 그들의 형체를 난도질했다. 1시간 동안 이어진 지옥 같은 사투 끝에 울부짖던 장문인들의 영혼이 하나둘 흐릿한 안개로 변해 흩어졌다.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현어진인의 영혼이 조용히 입을 열었다. 천년 무림의 상극을 하나로 묶다니. 참으로 기괴한 놈이구나. 좋다. 그 무공을 잘 쓰거라. 그 말을 끝으로 마지막 영혼조차 사라지자 진몽은 무기를 내던지고 바닥에 쓰러졌다. 전신이 땀과 피로 젖어 있었다. 이제 정말 끝입니까? 아니요.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장문인급의 정수를 삼켰으니 그 대가는 갈수록 혹독해질 것입니다. 원한에 잠식당하면 당신은 인간이 아닌 그저 힘에 미친 귀물이 되어 죽게 되겠지요. 도천검은 비릿하게 웃으며 품속에서 빛바랜 계약서를 다시 꺼냈다. 진몽의 눈에 들어온 글귀는 더욱 절망적이었다. 최소 9번의 도박을 완수한다. 그것은 중원 무림의 기둥인 구대. 문파의 수장들을 모두 잡아먹어야만 이 지옥 같은 연쇄를 끊을 수 있다는 뜻이었다. 나를 어디까지 타락시킬 작정이오. 내 손에 죽어간 자들의 비명이 멈추지 않습니다. 이미 서명하셨지 않습니까? 돌이키기엔 너무 멀리 오셨습니다. 이제 와서 그만두면 지금까지의 원기에 의해 우리 모두 다 죽습니다. 진몽은 3일 동안 주막 뒤편에 응거하며 몸을 추스렸다. 그러나 그 사이 세상은 더 큰 광기에 휩싸였다. 마을 곳곳에서 검은 그림자 같은 괴물들이 나타나 사람들을 학살하기 시작한 것이다. 진몽은 무거운 몸을 이끌고 마을로 향했다. 그곳에서 그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이건 설마 전신이 피로 물든 채 칠흑 같은 어둠을 두른 괴물. 10년 전 꿈속에서 만년을 수련할 때 수만 번이나 마주쳤던 마물, 혈수였다. 꿈속에서만 존재해야 할 지옥의 생명체가 현실의 땅을 밟고 있었다. 내 놈이 어떻게 여기에 나타난 것이냐? 혈수가 기괴한 관절 꺾이는 소리를 내며 웃었다. 내가 문을 열었지 않느냐? 사람의 살을 씹어먹고 원한을 삼킬 때마다 꿈과 현실을 가르던 벽에 금이 갔다. 우리가 넘어올 길을 내가 닦아준 셈이지. 혈수가 피냄새를 풍기며 쇄도했다. 진몽은 새로 익힌 화태검권을 펼쳐 맞섰다. 마물의 신체는 강철보다 단단했고 그가 내뿜는 마기는 진몽의 정순한 내공을 오염시키려 들었다. 1시간의 혈투 끝에 진몽은 혈수의 가슴팍에 정수를 담은 일격을 박아 넣어 그를 재로 만들었다. 하지만 공포는 이제부터였다. 꿈속에서 보았던 마물은 수천, 수만 마리에 달했다. 이것도 당신의 계획이었나요? 도천검. 도천검은 짐짓 놀란 척했으나 그 눈동자에는 흥미로운 구경거리를 보는 듯한 광기가 서려 있었다. 글쎄요. 그것까지는 제 계산 밖이군요. 하지만 참으로 재미있는 전개 아닙니까? 그날 밤, 진몽은 다시 깊은 잠에 빠졌다. 꿈속에서 노승이 나타나 이전보다 훨씬 엄중한 꾸짖음을 내뱉었다. 어리석은 놈아, 보아라. 내가 금기를 어기고 정파의 장문인을 먹을 때마다 현실의 경계가 무너져 내리고 있다.
벌써 2개의 대문이 열렸으니 이제 수십 마리의 마물이 밤마다 인간의 마을을 피로 물들일 것이다. 진몽은 무릎을 꿇고 절망했다. 제가 세상을 지옥으로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이 문을 닫을 수 있습니까? 방법은 하나뿐이다. 이제는 마물들조차 먹어야 한다. 그들을 삼켜 그들의 마귀마저 내 것으로 만들어라. 꿈을 다스리는 힘을 온전히 손에 넣어야만 무너진 경계를 다시 세울 수 있다. 진몽은 전율했다. 사람을 먹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지옥의 괴물들까지 제 몸에 담아야 한다니. 정신을 차려 눈을 떴을 때 주막 밖에서는 또 다른 희생자들의 처절한 비명이 새벽 공기를 찢고 있었다. 진몽은 비틀거리며 검을 잡았다. 그의 눈동자에서 인간의 온기는 이미 연기처럼 사라지고 없었다. 불길이 하늘을 집어삼켰다. 비명조차 지르지 못한 채 5명의 마을 사람이 단숨에 찢겨나갔다. 어둠 속에서 기어나온 5마리의 마물이 핏물 고인 땅을 핥으며 포효했다. 진몽은 거침없이 그들을 향해 몸을 날렸다. 화태검권. 화산의 검기와 무당의 장력이 소용돌이치며 마물들의 머리를 박살냈다. 검은 피가 솟구쳤으나 닿기도 전에 증발했다. 쓰러진 마물들은 형체도 없이 부스러져 재가 되었다. 드십시오. 그것이 경계를 닫을 유일한 힘입니다. 도천검의 외침에 진몽은 망설임 없이 바닥에 재를 긁어 입에 털어넣었다. 혀가 타들어갈 듯한 쓴맛과 역겨운 냄새가 목구멍을 훑쳤다. 꿀꺽. 재를 삼키는 순간 전신을 타고 흐르는 만년의 내력이 꿈틀대며 응축되었다. 머릿속의 안개가 걷히고 꿈속 세상을 손바닥 들여다보듯 조종할 수 있는 기묘한 감각이 깨어났다. 하지만 대가는 잔혹했다. 거울에 비친 진몽의 눈동자는 이미 핏빛으로 물들어 있었고 손가락 끝에서는 짐승처럼 날카로운 손톱이 돋아나 있었다. 괴물이 되어가고 있군. 일시적인 현상일 뿐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다시 인간으로 돌아오니 걱정 마십시오. 도천검은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다음 판을 준비했다. 이틀 후 종남파의 장문인 청어진인이 주막에 나타났다. 화산과 무당을 집어삼킨 식인마를 처단하겠다며 찾아온 그는 뜻밖의 제안을 건넸다. 무공 대결은 지루하다. 나와 꽃싸움을 하자. 청어진인이 내민 것은 붉은 딱지들이었다. 진몽은 당혹스러웠으나 무공으로 목숨을 거는 것보다 낫다는 생각에 자리에 앉았다. 30억량의 판돈이 산처럼 쌓였고 도천검의 노련한 손길로 패가 나누어졌다. 첫 판은 청어진인의 압승이었다. 그는 노련하게 판을 이끌며 진몽을 압박했다. 중반까지 무승부가 이어지며 긴장감이 극에 달했다. 마지막 판, 진몽이 받은 패는 보잘것없는 10점이었다. 청어진이는 자신만만하게 20점짜리 패를 탁자 위에 내던졌다. 내가 이겼구나. 이제 내 목숨을 내놓아라. 진몽은 천천히 자신의 패를 뒤집었다. 분명 10점이었던 패가 공기를 가르며 탁자에 닿는 순간 21점으로 변해 있었다. 만년의 내력으로 미세하게 종이의 무늬를 비튼 것이었다. 21점입니다. 제 승리군요. 속임수다. 이놈이 요술을 부렸다. 청어진인이 분노하며 일어났으나 도천검이 차갑게 가로막았다. 계약서 어디에도 속임수를 금한다는 조항은 없습니다. 승패는 결정되었습니다. 청어진인은 허탈하게 자결했다. 진몽은 이제 죄책감조차 무뎌진 손길로 그의 시신을 갈랐다. 종남파의 비기인 종남신검이 요리가 되어 진몽의 식도를 타고 넘어갔다. 화산, 무당, 그리고 종남. 3가지 문파의 상극적인 기운이 몸 안에서 폭풍처럼 몰아쳤다. 진몽은 이를 악물고 그 기운들을 하나로 엮었다. 화무종합검. 3문파의 정수가 융합된 무공이 그의 혈관에 새겨졌다. 하지만 장례를 치르는 언덕에서 문제가 터졌다. 정정당당하게 패배하지 못한 청어진인의 영혼이 원기가 되어 진몽의 영혼을 낚아채려 한 것이다. 속임수로 이긴 비겁한 놈, 너를 죽여 지옥으로 데려가마.
진몽은 융합된 무공을 펼쳐 달려드는 원기를 억지로 짓눌렀다. 강제로 무덤 속에 처박았으나 원한은 완전히 씻기지 않았다. 찝찝한 뒷맛을 남긴 채 잠에 든 진몽의 앞에 예상대로 청어진인의 귀신이 나타났다. 그런데 그 뒤로 10여 마리의 마물이 더 줄을 지어 서 있었다. 현실의 경계가 무너지며 꿈속의 지옥이 통째로 쏟아져 나온 듯했다. 이대로는 다 죽는다. 사방이 마물로 포위된 절망적인 순간 다시 노승의 형체가 안개를 가르며 나타났다. 진몽아, 더는 지체할 시간이 없다. 이 모든 참상을 끝내려면 꿈속 깊은 곳으로 들어가 마물의 왕을 잡아라. 마물의 왕이라고요? 그렇다. 그놈을 삼켜야만 꿈속의 모든 마물을 통제하고 벌어진 문을 닫을 수 있다. 하지만 기억하거라. 내가 꿈속에서 보낸 만년의 세월 동안 유일하게 단 한 번도 이겨보지 못한 존재가 바로 그놈이다. 진몽의 뇌리에 강렬한 기억이 스쳤다. 만년 수련의 마지막 문턱에서 자신을 처참하게 짓밟았던 거대한 어둠, 꿈마왕이었다. 잠에서 깨어난 진몽의 밖에서는 전날보다 수십 배는 더 처절한 비명이 마을을 뒤흔들고 있었다. 검은 장막이 영혼을 짓눌렀다. 눈앞의 존재는 키가 10m에 달했다. 얼굴이 있어야 할 곳에는 정체 모를 검은 안개만이 소용돌이치고 있었다. 꿈마왕. 만년 전 꿈속의 밑바닥에서 진몽을 갈기갈기 찢어버렸던 최악의 재앙이었다. 그가 거대한 손을 들어 올리자 꿈속의 하늘이 무너져 내렸다. 만년 만이구나, 진몽. 이번에는 죽여주마. 진몽은 망설임 없이 검을 뽑았다. 화무종합검. 새 문파의 정수가 응축된 검기가 칠흑 같은 공간을 갈랐다. 하지만 꿈마왕은 압도적이었다. 그는 만년 전보다 더 강대해진 위압감으로 진몽의 모든 공격을 무위로 돌렸다. 진몽은 벽에 박히고 뼈가 가루가 되도록 두들겨 맞았다. 정면으로는 안 된다. 진몽은 전략을 바꿨다. 화산의 검기를 뿜어내며 돌진하다가 찰나의 순간 무당의 부드러운 장력으로 기운을 흘렸다. 꿈마왕의 안개가 출렁이며 당황한 기색을 보였다.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종남의 비기를 실어 급소를 찔렀다. 마왕의 비명이 터져 나왔으나 그는 이내 상처를 재생하며 20m가 넘는 거구로 팽창했다. 절망적인 격차였다. 진몽은 죽음의 공포를 느끼며 꿈에서 강제로 깨어났다. 더 강해져야 합니다. 다음 도박 상대를 당장 부르십시오. 진몽의 외침에 도천검이 기괴한 웃음을 흘렸다. 이틀 후 아미파의 장문인 정연사태가 주막에 들어섰다. 그녀는 싸늘한 눈빛으로 진몽을 훑으며 물었다. 여자인 나조차 먹을 수 있겠느냐? 진몽은 잠시 멈칫했다. 하지만 꿈속의 마왕을 이기기 위해서는 망설임조차 사치였다. 그는 차갑게 고개를 끄덕였다. 이번 종목은 나무판 위에서 펼치는 말 옮기기 싸움, 장기였다. 첫 판부터 세 판까지 진몽은 처참하게 패했다. 정연사태의 수는 매서웠고 빈틈이 없었다. 판돈이 바닥나고 목숨이 경각에 달린 순간 도천검이 진몽의 귓가에 독사처럼 속삭였다. 속임수를 쓰십시오. 말을 몰래 움직이는 겁니다. 진몽은 내력을 운용해 정연사태가 한눈을 파는 찰나의 순간 자신의 말을 유리한 곳으로 옮겼다. 네 번째 판부터 전세가 역전되었다. 정연사태는 의심스러운 눈초리를 보냈으나 증거를 잡지 못했다. 결국 7번째 판에서 진몽의 손길을 잡아챈 그녀가 분노를 터뜨렸다. 비겁한 놈, 감히 속임수를 쓰다니. 계약서에는 속임수 금지 조항이 없습니다. 제 승리입니다. 진몽의 대답에 정연사태는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자결했다. 진몽은 익숙하면서도 거북한 손길로 그녀를 요리했다. 아미파의 섬세한 검법이 전신을 타고 흘러들며 4가지 무공이 하나로 뭉쳤다. 하지만 장례를 치르던 언덕에서 정연사태의 영혼이 피눈물을 흘리며 저주를 내뱉었다. 저주받아라. 비겁한 도박사 놈아. 그 순간 진몽의 사지가 천근의 무게로 억눌렸다. 기운이 빠져나가고 몸이 무거워졌다.
도천검은 무책임하게 중얼거렸다. 저주는 장례로 풀 수 없습니다. 꿈속에서 직접 그녀를 굴복시키고 용서를 구하십시오. 진몽은 납처럼 무거운 몸을 이끌고 다시 잠에 들었다. 그러나 꿈속의 풍경은 지옥 그 자체였다. 정연사태의 원혼 뒤로 청운검선, 현어진인, 청어진인이 동시에 무기를 들고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20마리의 마물들이 진몽을 포위하고 이빨을 드러냈다. 이건 너무하잖아. 진몽의 처절한 외침이 꿈속의 전장을 뒤흔들었다. 4명의 고수와 수십 마리의 괴물들이 동시에 그를 향해 살기를 뿜어내며 쇄도하기 시작했다. 허공을 가르는 서늘한 살기가 영혼의 살점마저 도려낼 듯 사나웠다. 꿈속의 전장은 이미 아비규환이었다. 4명의 문파 장문인들이 내뿜는 각양각색의 기운과 20마리. 마물들이 토해내는 마기가 뒤엉켜 진몽의 숨통을 조여왔다. 24대 1. 승사는 보이지 않았고 육신은 이미 만신창이었다. 뼈가 어긋나고 단전이 뒤틀리는 극심한 고통 속에서 진몽은 마지막 도박을 감행했다. 흩어지면 죽고 합치면 산다. 진몽은 몸 안에서 따로 노는 4갈래의 기운을 강제로 한 접에 몰아넣었다. 화산의 매서운 검기, 무당의 부드러운 유운, 종남의 중후한 산세, 아미의 섬세한 침투력이 서로 충돌하며 비명을 질렀다. 억지로 구겨 넣은 기운들이 폭발하려는 찰나. 진몽의 의지가 그것들을 하나의 사슬로 묶어 세상을 향해 방출했다. 사파귀일검. 순간 꿈속의 어둠을 가르는 백색 섬광이 천지를 뒤덮었다. 내 문파의 정수가 하나로 녹아든 이 검법은 일찍이 중원. 무림 어디에서도 본 적 없는 기괴하고도 장엄한 위력을 발휘했다. 달려들던 마물들은 그 빛에 닿자마자 비명도 지르지 못한 채 먼지가 되어 흩어졌고 장문인들의 원혼들 또한 거대한 충격파에 밀려나 형체가 흐릿해졌다. 진몽은 그 기세를 몰아 청운검선과 현어진인, 청어진인의 영혼을 차례로 제압했다. 그리고 마지막 남은 정연사태의 발치 앞에 무겁게 검을 내려놓았다. 그는 오만한 태도를 버리고 바닥에 무릎을 꿇었다. 제가 비겁했습니다. 대결의 승리에 눈이 멀어 장기판 위에서 속임수를 썼습니다. 아미의 높은 자존심을 짓밟은 저의 불찰을 부디 용서해 주십시오. 정연사태의 손에 들렸던 검이 미세하게 떨렸다. 증오로 가득 찼던 그녀의 눈동자의 뜻밖의 자비가 어렸다. 진심 어린 사죄는 천근의 무게로 진몽을 짓누르던 저주의 사슬을 단숨에 끊어냈다. 그녀의 형체가 안개처럼 흩어지기 시작했다. 그 진심이 거짓이 아니길 바란다. 하지만 조심해라, 진몽. 내 곁에 도천검을 믿지 마라. 그 자는 내가 인간의 마음을 잃고 괴물이 되어가기만을 기다리고 있다. 오직 자신의 추악한 목적을 위해 경고를 남기고 정연사태가 사라지자 진몽은 남은 마물들을 도륙하고 꿈에서 깨어났다. 현실의 차가운 공기가 폐부로 스며들었다. 주방에는 여전히 공손한 모습의 도천검이 서 있었다. 진몽은 땀에 젖은 얼굴로 그를 노려보며 정연사태의 말을 전했다. 당신의 정체가 무엇입니까? 나를 이용해 무엇을 도모하려는 것입니까? 도천검의 입가에 걸려있던 가식적인 미소가 기괴하게 뒤틀렸다. 그의 몸 주변으로 칠흑 같은 어둠이 아지랑이처럼 피어오르더니 이내 방 안의 명암을 완전히 집어삼켰다. 결국 알아차리셨군요. 좋습니다. 숨길 필요도 없겠지요. 본인은 인간이 아닙니다. 꿈속의 주인, 꿈마왕의 분신이자 그의 의지입니다. 나의 목적은 당신을 천하에서 가장 강한 괴물로 빚어내는 것입니다. 9대 문파의 무공을 모두 삼키고 그 정수를 한 몸에 담은 완벽한 재물로 말입니다. 재물이라니? 그래야 나의 주인께서 당신을 삼켰을 때 천하를 지배할 완전한 육신을 얻으실 수 있으니까요. 도천검의 손에서 뿜어져 나온 검은 촉수가 순식간에 진몽의 가슴을 강타했다. 진몽은 벽을 뚫고 마당까지 날아가 선혈을 내뿜었다. 압도적인 힘이었다. 도천검은 차갑게 웃으며 덧붙였다. 아직 5 문파가 남았습니다. 계약을 어기는 순간 당신의 영혼은 영원히 꿈속의 밑바닥에서 썩게 될 것입니다.
선택의 여지는 없습니다. 진몽은 비틀거리며 일어섰다. 함정인 줄 알면서도 나아가야 하는 굴욕이 가슴을 후벼 팠다. 하지만 그는 이를 갈며 다짐했다. 반드시 더 강해져서 이 검은 악마들을 단죄하겠노라고. 일주일 뒤 점창파의 장문인이 주막을 찾았다. 진몽은 더욱 매서워진 사파귀 일검으로 그를 굴복시켰다. 5번째 고수를 요리해 먹을 때마다 진몽의 신체는 기이하게 변했다. 손톱은 짐승처럼 검고 단단해졌고 눈동자는 핏빛 광기로 가득 찼다. 인간의 경계를 넘어 괴물의 영역에 발을 들인 진몽 앞에 6번째 상대가 나타났다. 개방의 방주 9,000배였다. 누더기를 걸친 그는 너털웃음을 터뜨리며 주막 안으로 들어왔다. 천하의 진몽이라기에 대단한 놈인 줄 알았더니 속은 다 썩어 문드러진 괴물이었구나. 나는 평생을 비렁뱅이로 살며 속이고 속는 법을 뼈에 새긴 놈이다. 내 놈의 어설픈 속임수가 나에게 통할 것 같으냐? 도박이 시작되자 진몽은 속수무책으로 당했다. 9,000배의 손놀림은 바람보다 빨랐고 그가 내뱉는 말은 진실과 거짓을 분간할 수 없었다. 스세판을 연달아 패하며 목숨이 경각에 달린 찰나 꿈속에서 보았던 노승의 장엄한 목소리가 뇌를 울렸다. 진몽아, 눈앞의 형상에 현혹되지 마라. 꿈 수련으로 닦은 정신의 힘을 끌어올려 놈의 깊은 속마음을 투시하거라. 진몽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눈을 감았다. 현실의 소음이 멀어지고 9,000배의 맥동과 떨림이 느껴졌다. 마음의 눈이 뜨이는 순간 9,000배가 숨기고 있던 비장의 패와 그가 꾀하고 있는 음흉한 수가 거울처럼 선명하게 진몽의 마음속에 비치기 시작했다. 18점이군요. 방주께서 판을 가져가시는 모양입니다. 진몽의 입술이 가늘게 떨리며 호선을 그렸다. 눈앞의 개방 방주 9,000배는 이미 승리를 확신한 듯 콧구멍을 벌름거리고 있었다. 진몽의 뇌의 속으로 9,000배의 비릿한 사념이 흘러들어왔다. 흐흐. 이번 패는 물을 수도 없는 18점이다. 저 애송이 놈의 목줄을 오늘에야 끊겠구나. 9,000배의 생각은 맑은 물속의 자갈처럼 투명하게 익혔다. 진몽의 손에 들린 패는 고작 15점, 명백한 패배의 수였다. 하지만 진몽의 손가락이 기괴한 각도로 뒤틀렸다. 9,000배가 승리에 취해 잠시 시선을 돌린 찰나 진몽은 손끝에 서린 만년의 내력을 미세하게 폭발시켰다. 공기의 흐름이 굴절되며 패의 형상이 일그러졌다. 눈 깜짝할 사이 15점짜리 패는 20점의 극점으로 변모했다. 20점입니다. 제가 이겼군요. 진몽이 무심하게 패를 탁자 위에 던졌다. 9,000배의 눈동자가 대추알처럼 커지며 경악으로 물들었다. 어찌 이런 일이. 분명히 내가 이기는 수였건을 내 놈이 요술을 부린 것이냐. 노회한 방주의 외침이 주막의 천장을 흔들었으나 이미 주사위는 던져진 뒤였다. 지만의 계안, 즉 독심술의 위력은 전장 전체를 지배했다. 4번째 판부터 10번째 판에 이르기까지 진몽은 단 한 번의 오차도 없이 9,000배의 심중을 도려냈다. 상대가 어떤 속임수를 준비하는지, 다음에 내놓을 패가 무엇인지 미리 아는 자에게 패배란 존재하지 않았다. 9,000배의 안색은 점점 잿빛으로 변해갔다. 이상하구나. 내 평생 수만 명을 속여왔거늘 어찌 저 어린 마두의 눈빛 앞에서는 내 속내가 발가벗겨진단 말이냐. 10번째 판의 종소리가 비정하게 울렸다. 최종 승자는 진몽이었다. 9,000배의 고개가 꺾이며 무거운 정적이 내려앉았다. 개방의 방주로서 누려온 90년의 영광이 한낱 도박판에서 무너졌음을 깨달은 그는 수치심을 견디지 못했다. 그는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목줄기를 그어 자결했다. 억울함과 원한이 서린 선열이 낡은 탁자를 타고 바닥으로 뚝뚝 떨어졌다. 진몽은 망설이지 않았다. 그는 이미 인세의 도리를 저버린 지오래였다. 9,000배의 시신을 갈라 그 정수를 취하고 요리했다. 개방의 거친 기운과 기묘한 신법이 담긴 육지를 씹어 삼키자 몸 안에서는 6번째 문파의 무공이 꿈틀대며 자리를 잡았다. 사파귀 일검의 위력은 이제 산을 뽑고 바다를 메울 만큼 광포해졌다.
그러나 장래의 의식을 시작하려는 찰나 지옥의 문이 열렸다. 우리 방주님을 살려내라. 이 천하의 살인마 놈아. 주막 뒤편의 흙더미가 울렁거리더니 수백 명의 원혼이 안개처럼 솟구쳐 올랐다. 개방의 역대 제자들과 방주를 따르던 거지 영혼들이었다. 그들은 굶주린 늑대떼처럼 달려들어 진몽의 영체를 갈기갈기 찢으려 들었다. 수백 명의 장력이 동시에 사방에서 압박해 오자 만년의 내공을 지닌 진몽조차 무릎을 꿇으며 피를 토했다. 꿈의 권능을 쓰십시오. 당신은 이미 이 환상 세계의 지배자 중 하나입니다. 도천검의 다급한 비명이 뇌전을 때렸다. 진몽은 눈을 부라리며 꿈을 조종하는 능력을 폭발시켰다. 나오너라. 나의 노예들이여. 진몽의 외침에 어둠의 틈새에서 50마리의 마물들이 떼를 지어 튀어나왔다. 마물과 영혼들이 서로의 목덜미를 물어뜯는 아비규환의 전장이 펼쳐졌다. 진몽은 오직 9,000배의 원혼만을 노려 사파귀일 검을 휘둘렀다. 용서하십시오. 이것이 제가 살아남는 유일한 길입니다. 하지만 9,000배의 영혼은 피눈물을 흘리며 보여했다. 속임수로 승리를 훔친 비겁한 놈. 내 놈을 만년한빙의 지옥으로 끌고 가겠다. 진몽은 더 이상 대화가 무의미함을 깨달았다. 그는 강제로 9,000배의 영혼을 제압하여 봉인했다. 억지로 장례를 완수했으나 가슴 속에 남은 원한의 찌꺼기는 납덩이처럼 무거웠다. 앞으로의 길은 더욱 험난하겠구나. 진몽은 본능적으로 직감했다. 이제 남은 문파는 세 곳이었다. 그러나 진몽의 정신은 이미 한계에 다다라 있었다. 너무 많은 고수들의 정기를 포식한 탓에 뇌에는 혼탁한 안개로 가득 찼다. 도천검, 우리가 지금까지 몇 명을 처리했나요? 기억이 흐릿하네요. 진몽이 초점 없는 눈으로 물었다. 도천검 역시 잠시 연산을 멈추고 혼란스러운 듯 떨렸다. 화산, 무당, 종남, 아미, 점창, 개방, 총 6입니다. 아, 제가 아미파의 순서를 착각했군요. 이제 세 문파가 남았습니다. 곤륜, 공동, 그리고 해남입니다. 알겠습니다. 멈출 수 없으니 계속 가야겠죠. 일주일의 시간이 흐른 뒤 진몽은 곤륜파의 본산에 당도했다. 대결은 허망할 정도로 싱거웠다. 이미 6문파의 정수가 융합되어 괴신과 같은 위력을 발휘하는 진몽에게 곤륜의 장문이는 단 3초를 버티지 못했다. 진몽은 순식간에 그의 숨통을 끊고 시신을 취했다. 7번째 무공까지 몸에 담자 진몽의 육신은 더 이상 인간이라 부를 수 없는 흉측한 형태로 변해갔다. 피부는 칠흑 같은 묵색으로 변했고 이마 위로는 하늘을 찌를 듯한 날카로운 뿔이 돋아났다.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예전의 진몽이 아니었다. 그것은 오직 사륙만을 위해 빚어진 마물 그 자체였다. 참으로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이제 거의 다 완성되었습니다. 도천검이 황홀한 진동음을 내며 속삭였다. 무슨 소리입니까? 완성이라니요. 진정한 주인님이 곧 당도하실 것입니다. 당신이라는 완벽하게 익은 열매를 수확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진몽은 본능적으로 검을 뽑아 도천검을 겨누었다. 그러나 도천검은 비웃듯 몸체를 떨었다. 막을 수 있을 거라 보십니까? 당신의 혈관에는 이미 마기가 흐르고 심장은 마물의 박동을 따라 뛰고 있는데 말입니다. 그날 밤 진몽은 도망치듯 잠의 나락으로 빠져들었다. 다시 돌아온 꿈속, 거대한 성문이 열리며 꿈마왕이 위용을 드러냈다. 그의 체구는 이제 30장에 달했으며 그가 내뱉는 숨결 하나하나가 꿈속의 산천을 무너뜨렸다. 잘 왔다, 진몽. 7의 정수를 삼켰으니 이제 제법 나의 풍모가 느껴지는구나. 너를 막겠다. 반드시 내 손으로 끝장내겠다. 진몽이 검을 치켜들었으나 꿈마왕은 대지를 울리는 웃음소리를 내뱉었다. 막겠다고. 내 꼴을 보아라. 너와 내가 무엇이 다르냐? 너는 이미 나의 그림자이자 내가 빚어낸 가장 아름다운 괴물이다. 진몽이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꿈속에서도 그는 핏빛 안개를 두른 흉측한 마귀의 형상을 하고 있었다.
절망이 영혼 깊숙이 뿌리를 내렸다. 2개만 더 삼켜라. 공동과 해남의 정수까지 채워 9의 극에 이르는 순간 내가 너를 삼켜 진정한 신으로 화할 것이다. 싫다. 이런 지옥 같은 계약은 끝내겠다. 진몽이 비명을 질렀으나 가슴팍에 새겨진 피의 계약서가 암흑의 빛을 내뿜으며 그의 사지를 구속했다. 진몽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그의 육신은 남은 사륙의 전장을 향해 기괴하게 비틀거리며 움직이기 시작했다. 비명이 마을의 아침을 갈기갈기 찢었다. 괴물이다. 저기 마귀가 나타났다. 진몽은 몽롱한 정신으로 눈을 떴다. 사람들의 공포 섞인 외침이 고막을 찔렀다. 그는 비틀거리며 근처 우물가로 향했다. 물그림자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더 이상 사람이 아니었다. 이마 위로는 하늘을 찌를 듯한 검은 뿔이 솟았고 피부는 숯덩이처럼 검게 타버린 채 딱딱한 비늘로 뒤덮여 있었다. 붉게 충혈된 눈동자와 입 밖으로 튀어나온 날카로운 이빨. 그것은 꿈속에서나 보던 악귀의 형상이었다. 짐승의 울부짖음 같은 절규가 터져 나왔다. 진몽은 머리를 감싸 쥐고 바닥을 굴렀다. 그때 어둠 속에서 도천검이 소리 없이 다가왔다. 정신이 드십니까? 모습이 아주 보기 좋습니다. 내 놈 탓이다. 이 모든 게 내가 시킨 일이다. 진몽이 피 발린 손을 뻗어 도천검의 자루를 움켜쥐었다. 살기가 폭발했다. 그는 자신의 삶을 망가뜨린 검을 향해 팔파천마검의 기운을 쏟아부었다. 하지만 도천검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오히려 검신에서 뿜어져 나온 검은 줄기가 진몽의 팔을 타고 올라와 그를 바닥에 맺혔다. 꿈마왕의 분신인 도천검은 이미 진몽의 힘을 상회하고 있었다. 진정하십시오. 아직 계약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만두고 싶다. 차라리 죽여라. 진몽의 외침에 가슴팍에 새겨진 피의 계약서가 검붉은 빛을 내뿜었다. 심장을 옥죄는 극심한 통증에 진몽은 숨을 헐떡이며 쓰러졌다. 강제로 맺어진 계약은 그의 죽음조차 허락하지 않았다. 2개입니다. 공동과 해남. 그들의 정수만 취하면 당신은 자유입니다. 도천검의 달콤한 꼬드김은 독약과 같았다. 진몽은 거부할 힘조차 잃은 채 다시 길을 떠났다. 다음 날 공동파의 장문인이 진몽의 앞에 섰다. 그는 괴물로 변한 진몽을 보고 넋을 잃었다. 도박을 거부하려 했으나 계약서의 마력이 그를 강제로 판 위에 앉혔다. 승부는 눈 깜짝할 새였다. 7 문파의 정수를 머금은 진몽에게 공동의 장문인은 한낱 먹잇감에 불과했다. 진몽은 무심하게 그의 목을 꺾고 그 육신을 취했다. 장래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다. 그저 허기를 채우는 짐승처럼 살점을 씹어 삼켰다. 8번째 정수가 몸에 들어오자 등 뒤에서 거대한 검은 날개가 돋아났다. 이제 인간의 감정은 얼음처럼 차갑게 식어버렸다. 슬픔도 분노도 가망도 없는 마물이 탄생한 것이다. 마지막 날이 밝았다. 해남파의 장문인이 나타났다. 하지만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다. 진몽, 내 이놈, 우리 문파의 원수를 갚으러 왔다. 남은 문파의 고수 100명이 그를 에워쌌다. 사방에서 쏟아지는 살기가 산을 무너뜨릴 듯했다. 진몽은 텅 빈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았다. 그는 천천히 손을 뻗어 도천검을 고쳐 쥐었다. 죽어라. 100명의 고수가 동시에 달려들었다. 진몽의 몸에서 검은 안개가 폭풍처럼 휘몰아쳤다. 8문파의 무공이 하나로 엮인 팔파천마검이 허공을 갈랐다. 검강이 스칠 때마다 고수들의 몸이 낙엽처럼 바스라졌다. 1시간도 채 되지 않아 만신창이가 된 시체들이 산을 이루었다. 진몽은 미친 듯이 그들의 정수를 탐식했다. 100가지 무공이 그의 혈맥을 타고 흘러 마침내 완전한 마신으로 우뚝 섰다. 완성되었습니다. 주인님이 오실 시간입니다. 도천검이 광기 어린 웃음을 터뜨렸다. 그 순간 하늘이 천을 찢듯 갈라지며 꿈과 현실의 경계가 무너져 내렸다. 집채만 한 검은 그림자가 지상으로 내려앉았다. 꿈마왕이었다.
참으로 잘 익었구나, 진몽. 이제 너를 삼켜 내가 신이 되리라. 꿈마왕의 거대한 손이 진몽을 덮쳤다. 진몽은 온 힘을 다해 맞섰다. 마신의 힘과 꿈마왕의 어둠이 충돌하자 대지가 뒤집히고 하늘이 무너졌다. 그러나 근본적인 힘의 격차는 메울 수 없었다. 진몽은 서서히 밀려나며 죽음의 문턱에 다다랐다. 끝이다. 너의 영혼은 나의 양분이 될 것이다. 꿈마왕이 아가리를 벌려 진몽을 집어삼키려는 찰나 허공에서 낯익은 노승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진몽아, 정신 차려라. 내 안의 영혼들을 깨워라. 혼자 싸우려 하지 마라. 진몽은 정신을 집중했다. 자신이 먹어치운 100명의 영혼들, 그들의 억울함과 원한을 하나로 모았다. 도와주십시오. 함께 이 괴물을 몰아냅시다. 진몽의 부름에 몸속에 갇혀있던 영혼들이 응답했다. 100명의 고수들이 영체가 되어 진몽의 주위를 감쌌다. 그들의 의지가 하나로 뭉치자 진몽의 검끝에서 눈부신 백색 빛이 터져나왔다. 그것은 마도의 힘이 아닌 인간의 의지가 만든 힘이었다. 이것이 인간의 힘이다. 팔파천마검의 최종 오이가 꿈마왕의 가슴팍을 꿰뚫었다. 비명이 천지를 진동시켰다. 꿈마왕의 몸이 안개처럼 흩어지며 소멸하기 시작했고 그의 분신인 도천검 역시 가루가 되어 사라졌다. 승리였다. 그러나 대가는 가혹했다. 너무 큰 힘을 쏟아부은 진몽의 육신이 모래성처럼 무너지기 시작했다. 진몽은 흐릿해지는 시야 너머로 다시 나타난 노승을 보았다. 나도 여기서 끝인 건가요? 아니다. 내가 먹어치운 100명의 영혼들을 보아라. 그들은 내 육신 안에서 원망이 아닌 슬픔으로 울고 있다. 그들을 자유롭게 하겠느냐? 진몽은 가슴속을 가득 채운 100가지 무공의 기운을 느꼈다. 그것은 곧 100명의 삶이자 자부심이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의 욕심으로 가둔 그들을 돌려보내겠습니다. 진몽이 눈을 감고 모든 기운을 밖으로 밀어냈다. 그러자 그의 가슴에서 눈부신 빛의 무리가 쏟아져 나왔다. 100명의 고수들이 생전의 늠름한 모습으로 나타나 진몽에게 가볍게 고개를 숙였다. 그들은 원한을 씻어낸 평온한 얼굴로 하늘의 빛을 타고 흩어졌다. 그와 동시에 진몽을 덮고 있던 괴물의 허물이 바스라졌다. 뿔이 떨어져 나가고 흉측한 비늘이 걷혔다. 검은 날개는 먼지가 되어 사라졌다. 마신의 힘을 지탱하던 100가지 무공이 모두 떠나가자 진몽의 몸은 힘 하나 없는 평범한 사내의 것으로 돌아왔다. 이제 너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다. 그래도 좋으냐? 노승의 물음에 진몽은 바닥에 엎드린 채 힘겹게 미소를 지었다. 예. 비로소 제 몸이 가볍습니다. 꿈에서 깬 기분입니다. 진몽의 의식은 암흑 속으로 잦아들었다. 긴 시간이 흐른 뒤 진몽은 따스한 햇살 아래서 눈을 떴다. 그가 누워있는 곳은 이름 모를 산속의 작은 암자였다. 마신의 위엄도 도박사의 광기도 찾아볼 수 없는 투박한 손바닥이 보였다. 그는 천천히 일어나 밖으로 나갔다. 마당에서는 노승이 빗자루질을 하고 있었다. 깨어났느냐? 이제 세상에 마신 진몽은 없다. 그저 흙을 일구고 밥을 짓는 진몽만 남았을 뿐이다. 진몽은 자신의 가슴을 만져보았다. 피로 씌어있던 계약서의 흔적은 온데간데 없었다. 힘도, 무공도, 명성도 사라졌지만 대신 그의 가슴에는 살아있다는 안도감이 가득 찼다. 그는 노승의 빗자루를 건네받았다. 오늘부터는 제가 쓸겠습니다. 스님. 진몽은 마당의 흙먼지를 쓸어내며 하늘을 보았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었다. 어제까지의 피비린내 나던 사투는 정말로 한 조각 긴 꿈이었던 것처럼 그는 이제 평범한 사내로서의 첫 발을 내디뎠다. 진몽의 입가에 핀 작은 미소가 산들바람에 실려 멀리 퍼져나갔다.